안녕하십니까. 경희대병원의 김덕윤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비타민 D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조그만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병으로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70대 남성에서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에 4분 중 1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무서운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의 대다수인 80%가 비타민 D 부족인 상태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 뼈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잠시 그 대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자외선을 통해서 피부에서 만들어지거나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돼서 간에서 한번 대사되었다가 신장에서 활성화된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이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장에서 칼슘 섭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슘 100g을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대부분 장을 통과해서 변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타민 D가 있으면 이러한 장에 있는 칼슘을 땡겨서 몸 안으로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칼슘은 몸 안의 여러 장기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비타민 D는 햇빛을 잘 쬐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우선 햇빛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는 햇빛이 아주 강한 오후에 반팔 반소매를 입은 정도의 노출 상태에서 20-30분 정도 쬐야 원하는 양의 비타민 D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외선의 세기가 지역 계절마다 차이가 심하고 공해 등의 영향을 받고, 많은 분들이 또 피부 노화, 피부암 등을 우려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햇빛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실제 어느 정도 만드는지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드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부산 해운대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니까 당연히 햇빛을 가리셔야겠죠. 오른쪽 아래 사진은 산책하시는 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보게 되는, 그러한 마주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윗사진은 공해가 심한 날의 강남 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2배 이상 감소합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햇빛을 쬐야 같은 양의 비타민 D를 겨우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유럽 각국 국민의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보여주는데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햇빛이 더 풍부한 스페인이나 이태리보다 일조량이 적은 노르웨이나 스웨덴 국민들의 비타민 D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는데 왜 그럴까요?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 비타민 D가 함유된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 나라에서는 연어, 정어리 등과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상에서 많이 섭취하고 있고, 또 비타민 D 강화 식품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좋은 음식은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어, 고등어, 정어리, 뱀장어 등이고, 계란 그리고 버섯 등에도 있는데, 버섯의 경우에 참고로 햇빛에 말리게 되면 비타민 D가 10배 이상 증가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의 하루 권장량 800 단위를 충족시키려면 얼마나 드셔야 될까요?
우유 한 잔에 200ml라고 했을 때 100단위가 들어가 있고 달걀 노른자에 주로 들어가 있는데 20단위, 고등어 100g에 한 250에서 한 350단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각 음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양의 비현실적인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달걀을 이렇게 30개 이상을 먹는다는 건 사실은 다른 칼로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비타민 D는 이와 같이 햇빛과 음식으로 필요한 양을 채우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햇빛 쬐기와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을 잘 챙겨 먹음으로써 이러한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비타민 D 복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가능하면 경구제 복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사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골다공증 측면에서 비타민 D에 관한 전문 학회의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50세 이상 남성이나 폐경후 여성에서 칼슘과 비타민 D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고 비타민 D는 하루에 적어도 800단위 섭취를 권장합니다. 특히 비타민 D가 결핍이 의심이 되는 경우 또 골다공증 치료를 이미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는 혈중 비타민 D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중 비타민 D가 최소 20 이상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 목적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3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타민 D가 골다공증 외에도 근육과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감염 이런 여러 질환에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비타민 D를 유지하는 것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비타민 D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